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용검입니다. 오늘도 심창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심창 해설위원이 머리에 왁스를 발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 거물급 게스트란 얘기예요. 맞죠? 저 원래 이렇게 가지런히 하고 다녀요.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토킹의 주인공은요, 저희와 친분이 심하게 있는 분입니다. 엠스풀의 최강야구의 기타 등등. 이분이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는 분들 많았거든요. 치열한 토크가 기대해야 됩니다. 바로 MBC 스포츠 플러스 김선우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의상부터 평소에 잘 못 보던 의상이에요. 신경 많이 썼습니다. 네. 대충 나오면 안 돼가지고 좀 공들여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중계하실 때보다 드라이도 뭔가 좀 잘 되신 느낌인데요? 그래요. 오늘 좀 잘 봐줬으면 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맨날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해설위원분들 중에 에피소드로 하면 거의 킹 오브 킹이거든요. 네, 에피소드 정말 많은 분인데 저희 이 스토킹 시청자 여러분께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스토킹 애청자 여러분, 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재밌게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오늘 즐겨주시고 나중에 영상 봐도 정말 이 다른 분들이 오신 것보다 더 많이 영상을 보셔가지고 제게 좀 많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뭔가 약간 긴장하신 느낌 아닌가요? 긴장했어요. 약간 긴장하신 느낌이. 마음에 안 들면 악성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 김선우 위원 뭐가 마음에 안 듭니다. 살살하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친하다 보니까 친한 분들 나왔을 때는 좀 이게 질문이 세거든요. 네네. 그래서 김선우 해설위원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센 질문을 빼라고. 근데 죄송한 게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석재 PD가 저한테 대본을 미리 안 줬어요. 그래서 질문을 저도 녹화하면서 처음 보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첫 질문부터 봤는데 너무 세네요. 엠스풀과 계약이 지난해 끝나고 잠시 야인이 되셨다가 다시 계약을 하셨습니다. 밖에 나가 보니 추웠나요? 왜 계약을 하셨나요, 다시? 이게 입스트리트 봤어? 나가 보니까 집이 좀 좋더라고요. 이게 나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하고 뭐 하고 해봤는데 결국은 내가 이거 아니면 뭐 하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빠르게 제가 계약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알기로 연예기획사 소속사 쪽에서도 연락이 몇 군데서 간 걸로 아는데. 근데 뭐 그런 생각 없이 약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딱 갔었는데 쓸데없는 생각이었었죠. 제가 많이 나이 지금 이제 47살인데 굉장히 좀 많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그냥 열심히 좀 회사에 다니면서 아니, 활동을 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손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혹시 최강야구 믿고 혹시 계약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 그런 거 전혀 아니었어요. 그건 전혀 아니고 뭔가가 좀 이렇게 좀 쉬는 타임이 좀 왔으면 좋겠다. 왜 매년 이 반복되는 그런 생활들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웃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 여기 웃으려고 흔드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걸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게 사실 그 야구 시즌이 11월에 어찌됐건 끝나고 나서 1월 쉴 때는 조금 더 쉬고 나도 재충전한다 이런 생각 가져도 거기에 2월, 3월까지 쉬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4개월 쉬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선우 형이 지금 여기 몇 년을 쉼 없이 달려왔죠. 와. 9년째요. 진짜 우리 심창 위원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쉴까 했었는데 여기 벌써 뭐 스토킹 괜히 나온 것 같은 느낌. 이 첫 질문이 지금 벌써부터 뭐 이런 거니까. 아니, 9년이면 FA라서 혹시 다른 데 가려고 그랬던 건 아니죠? 9년이면 FA잖아. 입술 깨물잖아요. 잠깐 넘어가자. 입술 깨물어서. 제가 아무튼 우리 끝나고 혼날 수 있어. 네, 제가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형 카메라 꺼지면 혼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손 잘 타야 돼요. 네. 그리고 이석재 PD가 그 간곡한 섭외가 있었는데 스토킹에 대해서 다른 해설위원들 다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계속 안 나오셨는데 이유가 뭐였었나요? 뭐 이유는 없고요. 뭐 그동안 뭐 많이 출연자분들이 줄을 서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뒤늦게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석재 PD님께서 불러주셔서 흔쾌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흔쾌히 맞아요? 네. 표정은 아니시지만 잠깐만 작가님 어디 가요 지금? 질문이 너무 세잖아요. 다음 질문이 저분 누구예요? 나 뭐 처음 봐서 그런가 저분 왜 이렇게 뭐 처음부터 두산 팬. 아니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나가세요? 두산 팬인데 이제 한 번 보고 이제 안 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 그냥 써있는 대로 읽을게요 회원님. 아니 좀 걸러서 얘기해 걸러서. 예능하면서 연예인병 걸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누구한테요? 아니 사람들한테 예전에 야구팬만 알아봤다면 요새는 야구팬 아닌 분들도 많이 알아보지 않냐. 이게 질문입니다. 그건 진짜 맞습니다.
제가 뭐 연예인병 걸렸다 뭐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하나 확실한 게 진짜 똑같아요. 네, 옛날에 뭐 정영거 캐스터하고 네. 심상 위원이 아시니까 뭐 그거는 뭐 주위에서 판단을 하시는 건데 이게 그동안 제가 어딜 가든 뭐 하든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은 진짜 야구에 이 특화된 그런 분들, 팬들, 뭐 메이저를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이 알아봐 주셨다 그러면 이제는 다양한 곳에서 이 팬들께서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렇게 좀 더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막 음식점을 가거나 그 술집을 가거나 그랬을 때 네네네. 사람들이 막 김선우 이러면서 좀 불편한 게 약간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전혀 그런 게 없고 우리가 사실 뭐 아시지만 여기 이 해설위원들이 다 레전드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이종범 위원도 그렇고 정민철, 뭐 박재홍 뭐 다 계시는데 이런 분들하고 식사를 가면은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예전에 그랬죠.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만 옆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다가 이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나도 이렇게 딱 하니까 그냥 좋은 거죠.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그런 분들도 그런 식당이나 이렇게 da니면서 사람들이 뭐 사인해달라, 뭐 사진 찍어달라 하면은 굉장히 공손하게 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형들의 그런 것들을 이어받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그런 거 다 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제가 못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혼내주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진짜 제가 그런 거 써니언님은 하려고 진짜로 노력합니다. 거의 다 찍어주시는데 만약에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그때 취해 있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요. 저는 뭐 항상 그 중계 끝나거나 뭐 하거나 계속 다 해주세요. 못했으면 취해 계신 거예요. 잘하자. 그리고 저랑도 사실 그 출장을 워낙 사실 저희들이 많이 했고 메이저리그도 제일 많이 했었는데 기록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현장 중계를 김선우 해설위원이 제가 알기로 최다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특히나 2018년에 메이저리그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포스트 시즌 최장 경기 기록 7시간 20분. 와. 기억하시죠 그때? 그게 이제 정일고 캐스터하고 우리가 그 월드 시리즈를 가가지고 그 진짜 미친 경기를 하는데 중간에 이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한 거를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용검이가 이제 아니까 위원님 아까 그 얘기한 거를 똑같이 하실 겁니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건데 얘도 정신이 없으니까 또 똑같은 거. 얘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와. 18회에 7시간 20분. 근데 그게 이제 메이저에서도 역사상 없었던 이게 또 포스트 시즌은 최장 경기. 월드 시리즈에서 네, 맞아요. 우리가 그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갔다 왔잖아요. 나는 한 6시간인가 참다가 이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갔다 오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뭐냐면 이게 단순히 그 7시부터 진행되는 그 경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야구장을 용검이하고 나하고 우리 스태프들하고 12시에 나간단 말이야. 맞아. 왜냐면 이제 우리는 월드 시리즈를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 이제 환경,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팬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니까 12시에 간단 말이야. 우리 스태프들의 멘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5분에서 10분 딱 주어지거든. 그러면 순간적으로 큐 하면 우리는 거의 한 번에 성공을 시켜야 돼.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한 번에 성공을 못 시키면은 이게 한국에서 계시는 이런 이 스태프들도 다 뻑이 나서 이걸 다 되돌려야 돼.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책임감도 막 생기고. 그래갖고 이때 경기 14회부터 17회까지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 거의 완전 스파르타네. 진짜. 와. 자, 그러면서 이제 독한 프로필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 스토킹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네. 그럼 독한 프로필도 뭔지 아시겠네요. 네, 압니다. 저도 이거 이제 읽으면서 처음 보는 거라 요거는 제가 뺄 수가 없어요. 용검 트랙. 제가 그럼 독한 프로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김선우, 1977년 9월 4일생 맞습니까? 네. 초중고 시절 이미 완성형 투수였던 김선우, 특히 휘문고 2학년 시절 청룡기에서 최우수 선수상, 최우수 투수상을 석권하며 휘문고의 창단 첫 전국대회 우승을 안겼는데요. 어릴 때부터 갑벽한 투수였던지라 김선우를 모셔가기 위해서 고대, 연대, 한양대, LG, OB 스카우트 전쟁을 펼쳐졌고 김선우는 OB 베어스의 우선 지명에도 불구하고 고려대를 선택합니다. 고려대 2학년 시절 계약금 130만 달러의 초대박 계약으로 보스턴에 입단하며 미국 무대 진출 성공. 이후 3년간 보스턴의 트리플 A인 포트캣 레드삭스에서 기회를 노렸고 2006년 6월 드디어 메이저 무대를 밟게 됩니다. 첫 선발승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김선우는 2002년 몬트리올 엑스포스로 트레이드되며 미국 곳곳을 유람하게 되는데요. 워싱턴을 거쳐 콜로라도, 신시내티, 샌프란시스코까지 그렇게 김선우는 쿠어스필드 완봉승, 몬트리올 마지막 홈경기 승리 선발 투수, 마크 핸드릭스의 처음이자 마지막 피홈런 상대 등 각종 진기록을 남기며 MLB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2008년 30대가 되어 두산 베어스로 국내에 복귀했지만 6승 실패, 평균 자책점 4.25, 물 건너온 투수치곤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2009년 11승을 시작으로 2010년 13승, 2011년
2021년 16승, 해외파의 성공적인 국내 정책 롤모델로 거듭나게 됩니다. 고질적인 부상에 시달리며 부진한 시간을 보내던 김선우는 2014년 잠실 라이벌 LG로 전격 이적하게 되는데요. 그의 두산과의 개막전에 선발로 등판했지만 3.1이닝 4실점 조기 강판, 결국 2014년 6경기 8.1이닝만을 소화한 뒤 전격 은퇴하게 됩니다. 고교야구로 힙슨스타에서 MLB 유망주로 MLB 기록 제조기에서 KBO의 써니로 파란만장한 김선우의 독한 프로필이었습니다. 이야. 아, 오늘은 신경 써서 읽었어. 써니 의원님이라 신경 써서 읽었어. 근데 안 나는 틀렸다 뭐 오늘은. 예. 워낙 이 용금 트랙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하셨던 기록들도 와 많네요.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 워낙 유명하셨던 분이라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그때 그 시절 원조 오타니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야구를 맨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초등학교에서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축구 많이. 저는 야구부가 있는데도 저는 맨날 축구만 했어요. 아, 축구 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저는 워낙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제가 뭐 초등학교 때는 달리기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네. 그냥 우리는 운동부가 없는데도 그 대회가 열린다 하면 저는 무조건 육상 선수로. 아, 육상 대회를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100m, 200m 제가 멀리뛰기. 이 아, 대표가- 멀리뛰기도요? 네, 멀리뛰기까지도. 그래서 이게 그냥 초등학교에서 대회가 열렸다 하면은 저는 거길 나가서 운동신경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야구부가 학교에 있었는데 저는 축구만 했어요. 야구는 쳐다보지도 않고. 와,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이 얘기 처음 알아요. 맞아. 그래서 축구만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5학년 때인데 갑자기 초등학교 감독님이 와보래요. 그러더니 공 던져본 적 있어? 그러더라고요. 공 안 던지고 공 빨라요. 그랬어. 왜냐면 내가 그 동네 야구 그 찐뽕 야구 이렇게 하면 공 진짜 아, 빨랐거든. 짬뽕. 테니스 공으로 막. 테니스 공이라고 테니스 그런 거 공이라고. 있잖아. 그거 하면은 내가 엄청 빨랐거든. 근데 야구에 관심이 없었어. 왜냐? 나는 축구가 제일 좋았거든. 그래서 저 뭐 던질 줄 압니다. 그래서 던져보래. 근데 던지자마자 내가 학교 담벼락을 맞춰버렸어. 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아, 야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담을 맞췄어요? 근데 나는 동네 야구에서는 또 동네 야구 또 1등이었으니까 오. 나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지. 응. 근데 집이 어디냐? 그러더니 저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일주일 동안 찾아오시더라고. 아, 초등학교 감독님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한다고. 네. 나는 축구가 좋다고 막 이러다가 이제 야구를 한다라고. 아, 그럼 야구를 꽤나 늦게 시작하셨네요. 5학년 때요? 5학년 뭐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늦게 시작했어요. 어디 초등학교예요? 내발산 초등학교. 내발산. 아. 지금 야구가 없어졌습니다. 내발산이 우리 때도 있었는데 인원이 막 8명, 막 9명 돼가지고 막 참가 못할 때도 있었고. 막. 아, 인원이 안 돼서 참가가 안 될 정도의 야구고요?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어. 일주일 동안 오셔가지고 이걸 했으니까 와 나 진짜 타고난 애인가? 뭐 이래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심수창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명, 8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야구부에 와야 되는데 그냥 우연히 시킨 제가 운동 능력도 좋고 하니까 인원이 딱 되는 거야. 아, 그걸 그래요? 나중에 알았어요. 들어가고 나서 알았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시합을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다른 학교에서 한 명이 잠깐 왔대요. 알바식으로.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시합을 못 하니까 누가 뭐 유격수가 한 번 대박이다. 왔다가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그걸 나중에 알았죠. 야, 학교 전통이었네. 열대 생겼어요.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와,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야구를 잘하셨는지 안 잘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공은 빨랐어요. 팀 제일? 스트라이크 안 돼. 스트라이크 뭔지도 모르니까 폼을 배우지도 않는데 근데 가자마자 어깨가 좋으니까 네. 그냥 뭐 투수 올라가래요. 뭐 투수 올라갔다가 좌익수 갔다가 또 맞아요. 발 빠르니까 또 중견수 갔다가 그러니까 이 야구가 이런 거. 와, 특이하다. 그랬었죠. 와, 심창희 해설위원 그 얘기도 웃기네요. 내발산 국민학교 그게 전통이라고. 아 근데 나 선수 그것 때문에 빌려 갑자기 쓰는 내가 거. 머릿속에 지금 떠올랐어요. 그죠? 예, 예. 저희 때 딱 그 이미지가 딱 있어가지고 얘기한 건데. 와, 선수 빌려서 경기 출전하는 얘기 저도 처음 들어봐요. 전통이었군. 최다 투구를 했었던 게 224개예요. 와. 한 경기 224개를 던지셨다고요? 고3 때요, 고3 때. 박재용, 양준혁, 이정범 다 싫어했어요. 거의 매일 가서 승엽 형하고 얼굴이 갈수록 어두워지는.